다음은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. 네, 제가 서초동 소식 준비했습니다. 네. 제목은요. 김만배 자해 다음 날 비밀 대화 누구와입니다. 네,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 이 대장동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요. 네. 하지만 이 김만배 씨가 돌연 자해를 시도하면서 이 재판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. 네. 네, 김 씨는 폐와 가슴에 이제 흉기로 이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. 폐 안에 이렇게 피가 고여서 이를 빼내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. 김 씨의 아내는 현재 이 폐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 씨의 변호인도 퇴원 일정이나 재판 추가 연기 등 아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 이 김 씨의 건강 상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. 네. 이 바로 김만배 씨가 병원에 입원한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. 네. 나와 이 친구인 사람이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면 네. 이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도 접속 상태와 시간이 뜨는데요. 그쵸. 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연락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이 검찰 역시도 김 씨가 그렇게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. 근데 위중한 상태에 대한 궁금증보다도 김준일 대표님. 예. 입원하고 다음 날 바로 텔레그램으로 누구랑 대화를 한 걸까요? 그러니까 이게 텔레그램의 속성상 대화를 하지 않아도 앱을 열면은 접속했습니다가 나와요. 네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텔레그램에 여러 이렇게 아이콘에 한 뭐 네네. 10개 떠 있다. 그럼 궁금해서 이를테면 누가 나한테 말해서 확인하는 걸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럼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텔레그램 대화방 같은 경우, 그러니까 비밀 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좀 어려운 걸로 알려져 그쵸. 있잖아요. 굉장히 네. 적극적으로 포렌식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삭제하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 소위 말해서 이 사안 대장동과 관련돼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눠야 될 사람들. 그런데 상당수는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베일에 드러나지 않은 제3자와 이거를 상의를 하거나 향후 대책을 논의했을 가능성 뭐 이런 거를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네. 어쨌든 뭐 지금 건강 상태가 아주 위중하지는 않으니까 조만간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아마 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네. 빠르면 다음 달에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이 공판도 아마도 연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일단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. 김만배 씨가 만약에 누가 비밀 대화를 한다고 할 사람들은 지금 다 구속이 돼 있다.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헬멧남 말씀드리고 금고지기 20년지기 금고지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민지숙 기자. 네. 이 두 사람 구속이 된 다음에는 어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죠. 맞습니다.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금고지기 이한성 씨와 헬멧남 최우양 씨 영장 심사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맞아요. 이 두 사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이 구속 상태로 어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. 네. 오늘도 연이틀 고강동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. 네. 이 검찰은 현재 입을 다물고 있는 이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그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던 이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고강도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이 김만배 씨 본인에 대해서는 이 당분간 수사 강도를 조금 낮추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네. 이 신체와 정신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 수사팀 역시도 여러 달 동안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만큼 이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김 씨의 상태를 지켜볼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윤영걸 대표님. 네.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. 오는 23일로 지금 첫 재판이 잡힌 상황인데 사실 지금의 대장동 이 사건 쭉 보면은 남욱 그리고 뭐 유동규 여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가운데 지금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드디어 첫 재판 공판에 이제 서게 되는데 혹시나 김용 이 전 부원장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에도 후폭풍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지금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엿보이죠. 왜냐하면 검찰 조사에서는 김용,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 중에 하나잖아요. 정진상하고 네.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. 묵비권을. 네. 검찰 조사에 말 안 해도 됩니다. 네. 근데 법원에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건 판사한테 불리하죠.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여태까지 혐의가 뭐냐면 8억 4,700만 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거 선거 자금으로. 네.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진술을 내놓을 텐데 그 진술이 이재명 대표랑 어떻게 관련이 되냐. 뭐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재판에는 이제 그 남욱 변호사하고 유동규
그 전 본부장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한테 좀 불리한 증언을 좀 할 테고 네.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겠죠. 그래서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사실 그동안 검찰에서 침묵을 지켰던 김용전 부원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판 중심주의죠. 이 재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지가 더 주목이 됩니다.